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비거주자는요, 2월 가세를 적용할까요? 아니면 배제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가세라고 하는 것은요,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이후에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양도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가지고서 평가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증여자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함으로써 양도세를 엄청나게 부과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월 가세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는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했을 때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재산은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권리하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 분양권, 입주권, 회원권 등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받은 이후에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만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수증인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납부한 것은요, 필요 경비로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연대납세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2월 과세 적용은요,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내에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그 취득가액은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요약해 보자면요. 거주자가 비거주자는 아닙니다. 거주자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거주자는 해당이 안 되겠죠? 결국 비거주자는요. 2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세법에 명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이후 5년 내 양도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취득가액이 1억 원짜리 토지를 감정평가로 11억 원에 비거주자인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나서 그 배우자가 5년 내에 11억 원에 양도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나 불행히도 양도세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비거주자도 2월 과세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양도세는 폭탄이 예견됩니다. 2월 과세 적용 시 양도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은 11억 원,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이죠.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납부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 빼주죠.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도 차익은 8억 1천만 원이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30%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니까 양도세는요.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해서 무려 2억 5,420만 원이나 나옵니다. 분명히 비거주자는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억 5천만 원대의 양도세를 추가로 물어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국제세원 관리 담당관실 638호에 보면요. 비거주자도 이월과세 적용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정말 법보다 무서운 것이 주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결국 반드시 양도하기 전에 컨설팅을 받고 나서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랬다면요, 2억 5,420만 원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절세 전략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세법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실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것은 반드시 유권 해석을 받아보고 나서 아니면 찾아보고 나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설팅의 힘은 대단합니다.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억 5,420만 원을 양도세로 물었는데요. 컨설팅을 받았다면 컨설팅 피보다는 2억 5,420만 원이 훨씬 더 컸겠죠? 이 밖에도 컨설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경우에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독립된 종합자산관리사의 지원과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비거주자도 2월 과세를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